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독일 영화 드라마 리뷰 매체 제리엔 융키스 쿵쿠투대에 실린 동국 리뷰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독일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플렉스페트롤 1위 순위에서 동국은 전세계 35개국 탑10, 한국과 태국 두 나라에서 1위에 오르며 전세계 8위로 첫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의 처음 순위에 K드라마를 사랑하고 이 드라마를 보고 난 후 만족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순위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우연히 독일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이 드라마가 아시아보다 유럽과 남미, 북미에는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방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 독일 기사는 2시간 전에 업로드 되었고 기사 송출 시간은 2026년 7월 19일 04시 50분입니다. 이 기사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포, 미스터리, 액션. 오늘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공개되는 새로운 다크 판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분명히 7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보기 시작했는데 이 독일 기사는 7월 19일 날짜로 새롭게 공개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날짜와 시간입니다. 아마 독일에서 이 드라마가 우리와 같은 시간에 공개되었다면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이라고 표기해야 맞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전 세계 전체 동시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나라별로 공개를 늦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별로 며칠 늦게 공개하는 핑계는 더빙과 자막 작업이 늦어서라는 이유인데 독일은 대부분 K드라마를 더빙하기 때문에 그 이유일 것 같습니다. 플리스페트롤 히트맵을 보면 이상하게 아시아와 중동은 이 드라마의 순위가 몰려있지만 유럽과 북미 특히 K드라마가 아시아만큼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 남미가 단 한 국가도 전혀 순위가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등 더빙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국가에는 이 드라마가 늦게 오픈된 걸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의 온전한 순위는 모든 나라의 순위가 24시간 온전한 시청 시간이 잡히는 내일이나 모레 올라오는 1일 순위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긍정적인 리뷰가 많아서 이 드라마의 순위는 확실하게 1위로 올라간다고 예측합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IMDb 평가에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가 인도,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독일이라고 확인시켜 드렸는데 독일에서도 이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독일 언론에서 분석하는 이 드라마의 리뷰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포, 미스터리, 액션. 오늘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공개되는 새로운 다크 판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넷플릭스에서 동궁 시리즈가 공개됩니다. 한국의 한 왕궁 동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음과 음산한 사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벽 속의 소음, 설명할 수 없는 죽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성을 천천히 삼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몰래 왕은 자존심 강한 유령 사냥꾼 구천과 저주를 통해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녀 생강에게 동궁에서 어떤 사악한 존재가 장난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수십 년간 그 뒤에 묻혀있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지시합니다. 카메라 앞에는 K드라마계의 세 유명 배우들이 있습니다. 유령 사냥꾼 구천 역의 남주혁, 저주받은 시녀 생강 역의 노윤서, 그리고 왕 역의 조승우. 동궁은 권설아 서재원이 각본을 썼으며 8부작 시리즈는 최정교가 감독했습니다. 동궁은 고전 궁전 드라마 스타일과 공포, 미스터리, 액션을 결합하여 주로 킹덤과 같은 강한 초자연적 요소가 가미된 역사 한국 드라마 팬들을 겨냥합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독일 시청자 반응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킹덤 스타일의 다크 사극이 넷플릭스에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단순한 로맨스 사극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오컬트 무속 신앙이 섞여 있어서 매우 신선합니다. 귀신들이 나오는 장면의 으스스한 분위기가 한여름 더위를 다 날려줄 정도로 강렬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효과의 퀄리티가 웬만한 할리우드 공포영화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칠흑같은 연못과 대비되는 붉은 귀신의 세계를 표현한 비주얼이 시각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실 세계와 귀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교차 편집하는 연출력 덕분에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 역할을 맡은 조승우의 무게감 있는 연기 덕분에 드라마의 전체적인 중심이 확고하게 잡힙니다.
초반에 귀신을 믿지 않다가 아들을 잃고 점차 광기에 물들어가는 눈빛 연기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조승우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그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서 끝까지 몰입하며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남주혁이 그동안 보여준 부드러운 이미지와 전혀 다른 어두운 캐릭터를 맡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을 베는 검을 휘두르는 그의 액션 시퀀스는 역동적이면서도 처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복숭아 나뭇가지를 메고 다니는 독특한 비주얼도 캐릭터의 미스터리함을 배가시켜 아주 매력적입니다. 궁녀 생각역을 맡은 노윤서 배우의 차분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연기가 무척 돋보였습니다. 귀신의 소리를 들을 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단단함을 잃지 않는 눈빛이 인상 깊었습니다. 노윤서의 연기는 감정을 크게 터뜨리지 않으면서도 극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 다음 작품이 벌써 기대됩니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전개는 흥미롭지만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 개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옵니다. 한해 정서나 귀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자막 이상의 문화적 배경 지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양 시청자들을 위해 극중 등장하는 주술이나 규칙에 대한 부연 설명이 조금 더 친절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에 뿌려진 궁궐에 숨겨진 음모와 원기들의 저주가 촘촘하게 엮여 있어 대본이 탄탄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심리전이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단순한 테마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이 빚어낸 비극을 다루고 있어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드라마에 삽입된 한국 전통 악기 소리가 괴기한 효과음과 섞여 극강의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소리만으로도 귀신이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은 서늘한 기분이 들어 헤드폰을 쓰고 보다가 중간에 벗었습니다. 시각적인 공포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해준 훌륭한 사운드 트랙 디자인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귀신을 보는 남주혁과 귀신의 소리를 듣는 노윤서의 콤비 플레이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생사를 넘나들며 점차 구원서사로 발전하는 과정이 애절합니다. 두 주연의 비주얼 조화는 물론이고 음산한 사건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호흡이 무척 훌륭합니다. 미국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의 중세 한국 버전이나 한국판 콘스탄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뻔한 좀비물에 지쳤던 장르물 마니아들이라면 이번 주말에 반드시 몰아봐야 할 수작입니다. 넷플릭스가 오랜만에 유럽 시청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고품격 다크 판타지를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라는 세계관을 설명하고 인물들을 소개하느라 전개가 조금 느리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초반에 낯선만 조금 견뎌내면 어느새 8화까지 멈추지 못하고 정주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K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지만 조선시대 복식과 궁궐의 건축 양식은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움직이는 군사들과 화려한 왕의 이복이 화면에서 강렬한 색감 대비를 이룹니다. 고증에 신경 쓴 듯한 가구와 소품들이 극의 리얼리티를 높여 판타지임에도 현실처럼 몰입하게 만듭니다. 8부작이라는 짧은 분량 안에 뿌려든 떡밥들을 과연 다 회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 몰아치는 전개와 권선징악의 결말은 카타르시스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이 받게 되는 결말의 방식도 단순한 죽음보다 훨씬 잔인하고 설득력 있는 처벌이라 마음에 듭니다. 주연들뿐만 아니라 궁궐 내부의 무당이나 어린 세자 역할을 맡은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합니다. 특히 귀신에 빙의되어 발작하는 어린 아역 배우의 소름 끼치는 연기력 덕분에 초반 몰입도가 엄청났습니다. 탄탄한 조연들의 연기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 괴기한 세계관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어 더빙 버전으로 시청했는데 성우들의 감정 연기가 어색하지 않고 캐릭터와 잘 어울렸습니다.
공포, 스릴러, 사극, 액션의 세 가지 장르가 완벽하게 버무려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입니다. 칼과 부족, 주술이 난무하는 전투 장면들은 카메라도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의 갈증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웰메이드 컨텐츠입니다. 무섭기만 할 줄 알았는데 죽은 자들의 사연 속에 담긴 슬픔과 한이 느껴져 후반부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매력적인 테마사 콤비와 세계관을 겨우 8화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하루빨리 시즌2 제작을 확정지어 새로운 한국 귀신들의 이야기를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독일 시청자도 이 드라마를 꽤나 만족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내일 올라오는 플리스페트롤 독일 순위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독일 시청자 반응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드라마는 지금 로튼토마토 전문가 만족도 100%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